골룸이 My Precious를 외쳐댔던 절대 반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절대적인 힘을 가진 반지였죠. 그런데요, 절대 반지라고 믿었던 반지가 그냥 반지라면 혼란스럽겠죠. 사건 수사에도 절대 반지가 있죠. 그건 바로 과학적 증거죠. 2000년 7월 28일 오후 1시 20분경 부산 대저동의 한 농수로에서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진짜 이런 마네킹인 줄 알았다니까. 사람이 아니고. 마네킹인 줄 알았다는 그것은 검은 치마와 검은 반팔 차림에 몸을 웅크리고 모로 누워 숨져 있는 여성의 사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반신 이래 사람이 벗겨져 있었지. 얼핏 옷을 다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의 속옷과 신발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강력 범죄임이 의심이 되죠.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누굴까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예, 저 덕천동에 미장원에 피해자는 부산 덕천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던 당시 25살의 이 씨였는데요. 이 사건은 부산청 캐비넷 번호도 1번인 부산청 미제사건 1호 일명 농수로 살인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당시 25세 피해자 이 씨는 2000년 7월 27일 미용실 근무를 마치고 미용실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갖고 그 후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 후 28일 0시 20분쯤 일행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략 13시간 뒤인 13시 10분 농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사인은 손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요. 사체에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사체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의 질 속에서 정액이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형은 A형이라는 소견도 나왔죠. 점막이 흐르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강제적 성폭행을 당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끔찍한 것은 그 강제적의 정도가 너무 심했던 거죠. 넓적다리 안쪽에 어떤 뭔가 구조물이 있어서 이거는 뭔가 피해자의 자세를 고정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요. 자세까지 고정시켜 성폭행을 저지르는 미친놈들이죠. 전문가들도 거의 고문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손톱 밑에라든지 반항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확인된 게 없거든요. 그렇게 괴로웠을 텐데 피해자 몸엔 그 어떤 방어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사체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손을 들고 무릎을 구부린 채 손의 꽃을 힘껏 쥔 상태로 굳어 있습니다. 이런 걸 즉시성 시강이라고 하는데요. 극도의 공포 또는 긴장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사망 당시 모습으로 근육이 다 굳어버리는 거죠. 예전 일본 영화 링에서 사다코에 의해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의 사체가 이 즉시성 시강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즉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를 당시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였다는 거죠. 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사체에 또 다른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피해자의 왼쪽 부분에만 나 있는 규칙적인 문양의 생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갈게요. 사건을 더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왜 이 사건이 미제가 되었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절대 반지의 오류였던 건데요. 사건이 일어난 당시 2000년도에 DNA 분석 결과 혈액형이 A형이라고 특정을 했지만 미제팀이 꾸려진 2015년에 DNA 재감정을 한 결과 혈액형이 O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잘못된 정답지로 채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범인을 찾을 리 만무하죠. 사실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당시 과학기술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력 용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혈액형이 달라도 DNA를 대조해 봤습니다. 그러나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오류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목격자입니다. 이 씨가 동료들과 헤어진 그 로터리는 부산에서 알아주는 번화가입니다. 이 씨가 일행들과 0시 20분에 헤어졌고 인근 유흥업소 주인인 목격자는 이 씨를 0시 30분쯤 본 것 같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시간대와 인상착의들이 이 씨와 꽤 들어맞습니다. 진술의 신빙성도 있고요. 진술 내용은 쫄쫄 올라오고 있길래 한잔 했는데 살끔 내 마음으로 그때서 해필로 차가 피고도만어 막 서더라고. 이 씨가 누군가의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앞좌석에 운전석 그대로 있고 뒤에 놈이 내려가면은 태우는 거야. 뭐 안 탈락하고 그죠? 이랬으면은 나그 차를 봤을까 진짜 안 봐도. 근데 그래도 쉽게 타더라고. 2명 이상의 남자가 탄 승용차에 별다른 저항이 없이 올라탔다는 겁니다. 그 별다른 저항 없이가 문제였죠. 저희들은 면식범으로 추정을 해서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수사 방향이 기울어진 겁니다. 범인의 DNA를 확보했고 피해자 주변 인물일 것이다. 세상 쉬운 수사가 된 거죠. 그런데요, 제 영상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범인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과 피해자와 범인의 관계에 따른 시신 유기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시신은 농수로에 버리듯 유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범인의 정액을 몸속에 품은 상태로 말이죠. 과연 가까운 주변 인물이 범인이라면 사체를 이렇게 유기했을까요? 사체가 발견되자마자 바로 나부터 찾아오게끔? 넌센스죠. 자, 이 또한 사건을 미제로 만드는 데 일조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봅시다. 용의자로 몰렸던 헤어진 후에도 스토킹같이 했던 남자친구의 경우라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탈지언정 그 차는 더 안 타겠죠. 자, 그럼 정말 모르는 사람 차를 아무 저항 없이 탔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올린 목포 여대생 사건과 비슷한 위치의 사람, 즉 면식과 비면식의 경계에 있는 사람일 확률이 크죠. 미용실에서 손님과 직원으로 얼굴은 잘 알지만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이미지는 나쁘지 않았던 손님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차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범인이라면 피해자의 주변 인물로는 전혀 걸려드는 게 없죠. 그 당시 절대 놓치지 말았어야 했던 것, 바로 사후에 형성된 듯한 이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차별한 폭행에 의한 상처가 아닌 상처가 난 모든 부위에서 5cm 간격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이건 범행 장소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 모양도 휘어지지 않고 그대로 쭉 뻗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상처가 날 정도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회피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사후에 난 상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정하고 규칙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자연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겠죠. 자, 그런데요, 사체가 유기된 현장에는 그 어떤 인공적인 구조물이 없습니다. 범행 현장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흙이 별로 묻지 않는 사체의 몸과 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범행 장소는 실내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체 유기의 형태는 그야말로 범행 장소와의 분리입니다. 사체가 발견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형태의 유기라는 거죠. 범인은 절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일정 간격의 상처를 냈던 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처의 정체도 그나마 2019년 경찰이 아닌 그 알팀이 밝혀냅니다. 생각해봐도 저거 하나야. 방송을 통해 소방이가 말한 그것은 바로 그레이팅. 피해자 E씨의 사체 유기를 목적으로 차에 옮길 때 그레이팅 위를 지나며 쓸린 상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꽤 설득력 있죠? 그렇다면 이런 그레이팅이 실내 또는 실내와 실외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떤 장소일까요? 소방이나 일반 공장에 대부분 뭐 지하실에 말이야. 그날 범인들의 행동을 그려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납치 시간과 장소, 범행 장소의 특징, 사체 유기 지점,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입니다. 자, 이걸 풀어봅시다. 0시 20분 일행과 헤어진 E씨는 도보로 갈 수 있는 집을 향해 가던 중 0시 30분 자동차를 탄 3명의 남자들과 함께 사라집니다. 폭행이나 제압원이 없는 걸로 봤을 때 범행 장소까진 별다른 위협 없이 이동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 도착 후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범행 현장에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봐야겠죠. 먼저 피해자 E씨의 쇄골에 남은 목 졸릴 때의 상처입니다. 아마 피해자를 바닥 또는 벽 등에 붙이고 양손으로 목을 조를 때 범인의 피부와 마찰을 일으켜 생긴 상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E씨가 사망 당시 그리고 사체를 발견할 당시까지도 있는 힘껏 꼭 쥐고 있던 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타구니에 남아있던 V자로 눌린 듯한 자국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꽃부터 봅시다.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타구니에 저런 흔적이 남고 하려면 어느 정도의 동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그러는 내내 꽃을 들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범행 장소는 실내였는데 꽃은 어디서 난 걸까요? 자, 두 번째 쇄골의 상처를 봅시다.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고정을 시켜놓고 폭행을 했던 범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놈들인데 성폭행에는 기구를 쓰면서 살해는 맨손으로 어렵게 노멀하게 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타구니에 있던 V자의 자국입니다. 반항조차 못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피해자를 겁탈하기 위해 굳이 고정장치가 필요했을까요? 별다른 사디스트적인 행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상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봐야 될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시반입니다. 이분의 시반은 신체 뒤쪽에 강렬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상합니다. 분명 발견 당시 사체는 모로 누워있는 상태였는데요. 시반이 뒤쪽에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 씨는 살해가 된 후 범행 장소 그곳에서 2-3시간 정도 등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서두르지 않았을까요? 왜 사체를 2-3시간 동안 놓아두었을까요? 사체 유기 관련 회의를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소설을 쓸 시간입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 소설이죠. 이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하나의 이야기는 뭘까요?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식당인지 공장인지 모를 곳에 차를 댑니다. 그때까지 기분이 괜찮았던 피해자 E씨는 주차장 주변에 꽃을 하나 꺾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데려다 달라며 실갱이를 하고 욱한 범인 중 한 명이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너무 무서웠던 E씨는 꽃을 쥔 채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그 후 범인 중 한 명이 폭주를 합니다.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리를 고정시킬 무언가로 자세를 만들어냅니다. 등은 땅이나 어쩌면 탁자에 댄 채 다리만 올릴 수 있게끔 고정 했겠죠.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시반이 형성이 되고 죽은 이 씨를 글레이팅 위로 끌고 차에 태워 저수지에 유기한 것은 아닐까요? 한마디로 사후 성폭행이라는 거죠. 만약 앞선 얘기처럼 분위기에 압도돼 공포감을 느끼고 저항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것은 범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괴롭히는 사람이 완전 쫄아 있다는 건데요. 그런 경우라면 이 씨의 사체가 알몸 상태였어야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직된 사체에 다시 옷을 입히긴 힘들었을 테니까요. 일단 제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다 설명이 되네요. 만일 이 추리가 맞다면 3명 중 1명만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씨가 알아본 그놈이겠죠. 살인도 그놈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씨 몸에 정액을 남긴 놈은 다른 놈으로 보여집니다. 이놈이 아마 제일 폭주하는 성향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꽃에 대해선 잘 몰라서 흔한 꽃인지 드문 꽃인지 모르겠지만 저 꽃이 차를 대는 부근에 피어있는 공장인지 식당인지가 범행 장소겠죠. 제가 접한 정보로 생각해보는 데는 여기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사건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DNA 주인의 성씨까지도 이제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잡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이라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핑맨이었습니다.